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중2 때부터 줄담배를 피운 꼴초 퇴마 다크히어로 콘스탄틴 속편의 제작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은 도대체 콘스탄틴이 왜 그렇게 개쩌는 영화였는지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들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Like the book says, he works his work in mysterious ways. Some people like it, some people don't. 일단은 속편 소식 정리부터 갈게요. 2005년에 공개된 영화 콘스탄틴의 속편을 워너브러더스가 제작한다는 소식을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죠. 오컬트 액션 히어로 영화 콘스탄틴의 흥행 수입은 전 세계 2억 불을 넘기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어째 2편 소식이 뜸해도 너무 뜸하다가 키아누 리브스와 전편을 연출한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15년 만에 코미콘에서 만난 뒤로 팬들 사이에서 속편 소문이 돌았죠. 그런데 뭐 또 이러다 맙니다. 이후 키아누는 존 윅과 존 트릭스 윅절 액션의 스케줄을 몰빵하다가도 2019년에 살짝 속내를 밝히는데요. I've always wanted to play John Constantine again. I just love that world too, and I love that character. 라고 밝히면서 속편 썰이 급물살을 탑니다. 아무튼 뭐 좋으면 2편 해야죠. 그리하여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감독은 1편을 연출한 프란시스 로렌스로 확정되고 뷰티풀 마인드 다빈치 코드의 아키바 골드번이 각본, 베드로보 프로덕션즈의 쌍제이 에이브럼스와 한나 민겔라도 제작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1편에 출연했던 조연들 출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이 속편은 워너브러더스의 새로운 공동회장인 마이클 데 루카와 팜 아부디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결국 메이드를 했다죠. 원래 콘스탄틴은 베드로보 프로덕션과 쌍제이 감독이 리부트해서 HBO 맥스용 드라마로 낼 예정이었고 자연스럽게 저스티스 리그 다크로 확장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멤버이자 오컬트 마술사인 마담 제너드의 솔로 프로젝트인 마담 X도 역시 HBO 맥스용 시리즈로 준비합니다만 이 두 프로젝트가 전부 엎어졌습니다. 팬들은 이미 물밑에서 작업 중이던 또 다른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멤버 자타나의 솔로 영화도 엎어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DC의 역해 중에서도 섹시 타입인 자타나는 콘스탄틴과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이후로도 띄었다 붙였다 띠부띠부를 반복합니다. 자타나의 아버지인 지오반니 자타나는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의 친구라서 자타나는 어린 시절부터 브루스와 잘 알고 지낸 여사친이자 연인이 될 뻔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 또한 브루스가 자타나의 아버지 밑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죠. 네, DC 이후의 배트맨과 HBO 맥스의 콘스탄틴이 자타나로 연결되고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드라마 캐릭터들을 DC 이후의 극장 영화로 끌어오는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러나 결국 총 3개의 프로젝트가 드랍되고 흑인 슈퍼맨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보면 애초에 워너와 베드로봇이 맺은 단연간의 계약이 전부 박살나는 셈인데요. 다 만들어진 배트걸도 가차없이 브랜딩과 수익성을 위해서 관짝에 넣어버리는 현 워너의 경영진들을 보면 그렇게 되고도 남죠. 물론 배드로봇과 쌍제이 감독이 계약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결과물을 내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될 겁니다. 한간은 배드로봇과 쌍제이 감독이 여전히 콘스탄틴과 마담 제나두의 시리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다른 OTT를 통해 제작하는 옵션도 고려하는 중이라는데 워너는 워너대로 DC 이후를 극장용 영화판으로 완전히 재건하고 푸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의 컴백인 것이고요. 이후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싸그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워너가 미쳤어요. 콘스탄틴은 DC 코믹스 원작의 오컬트 액션 영화로 What were those things? 이렇듯 헤이비 스모킹 때문에 Things I've beaten, things most people never even heard of, and now I'm gonna be done by this. 폐암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엑소시스트 존 콘스탄틴이 천국, 현세, 지옥 세 가지 세계를 뒤흔드는 음모에 휘말리는 이야기로 어릴 적부터 콘스탄틴은 When I was a kid, I could see things humans aren't supposed to see, things you shouldn't have to see. 이런 자신의 신박한 능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결국 10대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Officially, I was dead for 2 minutes. 지옥행 확정. 하지만 다시 살아난 뒤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천사와 악마 둘 다 모두는 이승해온 혼혈 악마들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듯 균형과 규칙을 깬 혼혈 종들을 잡아 족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Close your eyes. Why? Suit yourself.
악마를 물리쳐 And deport their sorry ass straight back to hell. Retirement. You're trying to buy your way into heaven.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sentenced to a prison where half the inmates were put there by you? 선행 마일리지를 쌓아 확정된 자신의 지옥행을 저지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 그러던 중 동생 이사벨의 의문의 죽음을 쫓는 Mr. Constantine.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인 형사 안젤라가 개입하면서 She killed herself once. Then she's damned for it. 조금씩 사건의 진상에 다다르게 되고 콘스탄틴의 동료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침내 숙명의 창을 손에 든 루시퍼의 아들인 악마 마몬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넘어오려는 계략을 막기 위한 콘스탄틴이 스스로 손목을 긋고 그동안의 선행 마일리지까지 풀로 땡겨 천국 햇살을 내리쬐며 루시퍼에게 법규를 날리곤 암까지 완치되는 여기까지가 영화 콘스탄틴 1편의 내용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 콘스탄틴의 매력이란 뭘까요? 콘스탄틴은 1985년 DC 코믹스에서도 어른들이 보는 작품만을 취급하는 버티고에서 발행된 스왑프싱 시리즈 이슈 37로 첫 데뷔한 이후 1988년부터는 헬블레이저라는 독립작품을 통해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로 가수 스팅을 모델로 한 외모와 영화처럼 줄담배를 피우는 게 특징이었죠. 참고로 원작에선 리버풀에서 태어난 영국인이고 악마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영화엔 없지만 콘스탄틴은 수세기에 걸쳐 이쪽 분야엔 정평이나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력을 타고 태어났는데요. 꽤나 냉소적인 심령살입 탐정 히어로로 I am Iron Man. 이렇듯 발랄한 성격이었거나 어두운 트라우마를 품은 채 강력한 테크놀로지와 막대한 부를 가졌던 히어로와는 달리 음침한 데다 병약한 나머지 정말 곧 죽어버릴 예정. 타고 다니는 것도 전용 개조 차량이나 아예 비싼 차도 아닌 늘 이용만 해먹는 John, why would you do that if you don't sell my car? 조교가 모는 택시죠. 사는 곳은 폐쇄된 볼링장 위층의 지저분한 방이고 퇴근하면 혼자서 LP판으로 테이크5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콘스탄틴은 오컬트 액션 히어로면서도 하드보일드 계통의 전형적인 사립탐정 캐릭터 같은 묘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캐릭터의 잠재력 때문인지 블레이드, 30 Days of Night, 헬보이처럼 호러톤 코믹스에서 각색된 히어로물이자 구조적으로는 맨인 블랙 시리즈와 비슷하게 제목도 헬레이저를 떠오르게 한다는 원작의 헬블레이저가 아닌 콘스탄틴으로 바꾸고 흑발의 키아누 리브스를 주연으로 앉혀 영화로 뽑아버립니다. 이 영화가 등장한 2005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시작점인 배트맨 비긴즈가 개봉한 해죠. 이 쟁쟁했던 영화들 사이에서도 콘스탄틴이 견줄만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게다가 많은 팬들이 말하듯 TV를 틀다가 또 우연히 몇 번을 다시 봐도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유의 영상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은 제이로, 제이지, 레이디 가가, 비욘세 등의 뮤직비디오 연출가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특히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가 엄청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선 이렇듯 기가 막힌 시각효과와 이 감독 본연의 스타일이 가득했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 콘스탄틴은 방 창가에 성수를 채운 병을 쭉 늘어놔야 할 정도로 악마에게 쫓기고 사는데요.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 속의 다른 세상과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So what's new? Bullet shavings from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the Pope. Holy water ampules from the River Jordan. Easy there, hero. It's dragon's breath. 전 세계 밀매꾼으로부터 물물 교환을 통해 다양한 성유물을 손에 넣고 있는 컬렉터이자 연금술 실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켜 지독한 이명에 시달리는 바람에 시끄러운 볼링장에서 살며 오컬트 현상을 연구하는 수상한 역사학자 비먼. Going to a lot of meetings, I see. Keeps the voices out so I can sleep. Sleep, John. 한때는 콘스탄틴과 함께 악마와 싸웠던 전력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직자였지만 이제는 작은 구마의식도 못해 콘스탄틴에 의지해야 하고 초자연적인 지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괴로운 나머지 알코올에 의존하는 헤니시 신부. I'll deport your sorry ass right where you stand, you You know the rules of my house. While here, you will abide by them.
IT 출신의 신앙치료사이자 한때 콘스탄틴의 동료 중에 한 명이었으나 지금은 마치 존 윅의 컨티넨탈 호텔 같은 중립지대인 나이트클럽 미드나이트를 운영하는 파파 미드나이트. You ever think if you told me more now, maybe I could help out? Nope. Nope. Of course it's a nope. 오컬트를 연구하는 택시 운전수로 언젠가 콘스탄틴과 호흡을 맞출 날을 기대하는 조수 체즈 등 이상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죠. 천계의 현세 지옥은 동시에 존재하고 중첩되며 천계와 지옥 양쪽에서 인간 세계에 간섭할 수 있는 중간적 존재인 혼혈이 마치 에이전트처럼 이 세상에 보내지기도 하는데요. 영화는 이런 혼혈 천사와 악마를 이 세상을 버젓이 걸어다니고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콘스탄틴 같은 한정된 사람들은 인간 속에 섞여 살고 있는 혼혈들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고 그 중에는 나쁜 짓을 하는 혼혈도 있어서 그때마다 콘스탄틴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콘스탄틴은 인간들을 볼모로 한 천사와 악마의 정치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기엔 아주 면밀하게 지켜져야 할 엄중한 규칙들이 있는데요. 특히 혼혈은 미드나이트 같은 중립지대가 아닌 한 항상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기에 혼혈 악마는 금융기업 고위직 등 혼혈 천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위장해서 살아갑니다. 천사와 악마는 태초부터 서로 싸워왔습니다. 그 전투는 다양한 문헌과 신화 속에 깃들고 예술과 책을 넘어 결국 영화의 주제가 되었죠.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의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라는 걸 두고 논쟁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요즘 성경에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화는 마치 이걸 차용한 듯 복수의 신적 존재들을 끌어오고 그리스 신화 속 신과 인간들이 낳은 후손들처럼 혼혈의 개념 또한 가져옵니다. 콘스탄틴의 세계관을 창조한 원작자 앨런 무어는 다양한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I'm pulling demons out of little girls. Everything you've ever done, you've only ever done for yourself. To earn your way back into his good graces.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가브리엘은 상당히 인상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과 동명이지만 사실은 다른 인물로 천계에서 보낸 혼혈이자 반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인간의 사고를 읽고 텔레파시로 말하는 힘을 가졌는데요. You are going to die young because you smoked 30 cigarettes a day since you were 15, and you're going to go to hell because of the life you took. You're fucked. 이렇듯 콘스탄틴이 바라는 구원을 두고 이기적인 사형만으로 속죄하긴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같다는 형용사와는 거리가 멀죠. Hello. You're the one soul I would come up here to collect myself. 피터 스토메어가 연기하는 루시퍼는 모든 악마의 정점에 군림하는 지옥의 왕이자 진짜 사탄입니다. 막판에 소환이 될 때는 흰 수트를 입고 눈썹이 없는 모습이지만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다른 생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듯한 어색한 거동도 눈에 띕니다. 일단 이 배우가 흰색 정장만 입고 눈썹만 밀어도 악마라고 우길 수 있는 임팩트가 있다는 점이 놀랍죠. 이런 의외성이 콘스탄틴이 평범한 선과 악의 이야기를 넘게끔 작동합니다. 콘스탄틴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유롭게 차용합니다. John, there is no 17th act in Corinthians. Corinthians goes to 21 acts in the Bible and hell.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애초에 지옥 성경이 존재하고 지옥 버전의 고린도서에는 더 많은 장과 구절이 있다는 점은 마치 일반적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인 에녹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알던 내용과 달리 사탄이 승리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가브리엘은 계시록 속 심판의 날의 나팔수로 알려져 있고 존 밀턴의 기독교 대서사시인 신라권에서는 사탄과 반란하는 천사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함에도 Mammon, son of Satan, I unleash you unto this world. 영화 속에선 종말을 불러오기 위해 마몬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래서 일각에선 성경 팬픽션 영화라고 할 정도였죠. God's a kid with an ant farm, lady. He's not planning anything. 그 밖에도 이 영화엔 다양한 성유물이 등장합니다. Jesus didn't die from being nailed to a cross. He was killed by a soldier's spear. Spirit of destiny. I'm a Catholic, John. I know the crucifixion story. 운명의 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 사용된 창으로 이 창을 사용했던 로마 병사의 이름을 따서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은 이 창의 소유자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이 창을 강탈하지만 나치가 실각하고 나서 이 창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지옥의 성경은 표지의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서는 17장까지밖에 없지만 지옥판에는 21장까지 존재하며 16장 29절부터 30절엔 아들의 죄가 아버지의 죄를 능가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쩌는 성스러운 샷건은
How's my mind crossing over, you half-breed piece of shit? 영화 속에서 정말 개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총의 모든 부품이 축복받은 성구로 그 중에서도 총신은 십자가의 형태를 띠며 웬만한 혼혈은 한 방만 맞아도 지옥행, 총탄은 수많은 성유물들, 이를테면 잔다르크의 금십자가, 아더왕의 은십자, 카이사르의 동전, 유다의 어금니 등을 주저한 것으로 이 엄청난 가치의 유물들을 총알로 가차없이 소비해버립니다. 총신에는 라틴어로 영혼의 구제는 십자가로부터 온다, 구제의 장식과 수단, 신의 은총으로 라고 새겨져 있으며 이 총의 원형은 RDI 스트라이커 12로 12발씩 장전되는 원형 탄창이 특징입니다. 강한 위력과 장전수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어 콘스탄틴이 애용하는 무기죠. 아미티빌에서 잡은 딱정벌레는 뉴욕에 있는 아미티빌 호텔 이름이 들어간 낡은 성냥갑에 유령의 집에서 잡은 벌레를 넣은 것으로 유령의 집은 오션 애비뉴 112번지에 실존했던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아미티빌 호러였죠. 그 밖에도 30cm 구리관에 봉인된 3m의 불꽃을 뿜는 화염방사기 용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요르단강에서 나는 성수 등을 사고 파는 걸 보면 영화는 더 넓은 세상과 더 큰 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 콘스탄틴을 좋아한다면 아시는 내용도 처음 접하시는 내용도 있을 텐데요. 요런 기발한 세계관과 캐릭터, 흡연 욕구와 금연 결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마성의 매력, 지금 봐도 손색 없는 특수효과 덕분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컬트 히어로 영화에서 이젠 많은 영화 팬들이 속편을 학수고대하는 영화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키아누가 이렇게나 멋지게 나오고 레이첼 와이즈가 이토록 예뻤다는 게 킬포였고요. 이 편에 대한 내용들도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2 아무쪼록 빨리 볼 수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키아누 형이 면도도 하고 머리도 좀 새끈하게 바꿔서 이젠 좀 제발 존윅 룩에서 벗어나 콘스탄틴으로 제대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 Welcome to my life.